애견인 천만시대 속에 숨어있는 애완견의 두려운 진실. 속된 말로 이제 나한테 필요 없으면 폐견이라고 그래요. 폐견. 애들 못 낳는 이제 애들 있잖아요. 이제 안락사 시켜야죠. 죽음의 거래가 이어진다는 애견 경매장. 이곳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대전의 한 애견 경매장. 경매장에 공급되는 강아지들은 전국의 애견센터나 농장을 거쳐 소비자로 건네지게 되는데요. 거래되는 강아지들은 어미에 젖을 뗀 지 얼마 안 되는 어린 새끼들입니다. 60일 뒤에는 팔면 크기 때문에 인물이 괜찮으면 비싸게 파는데 만약 인물이 떨어지거나 그렇게 하면 거의 사람들이 거의 안 사거든요. 지금 강아지 나오는 것도 35일 쯤 되는 거 강아지들이 그래도 웬만하면 이렇게 나오는 강아지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가축의 거래가 가능한 최소 원령을 2개월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겼을 땐 1차 권고가 주어지고 그 이후엔 단계별로 7일, 15일에 영업정지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애견 경매장은 반려동물 정보카드만 있으면 2개월 이하의 강아지들도 판매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면 안 된다고 여기서 나눠주는 카드를 써가지고 이렇게 분양했다 이렇게 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거는 파는 것도 되는 그런 시장이 일단 괜찮아요. 네, 걱정 없죠. 네, 걱정 안 해도 과연 이 증서가 법망까지 피해갈 수 있는 걸까? 증명서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 60일 이내인 강아지도 그런 법적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동물보호법에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생산업자 같은 경우는 관리 카드 이런 것도 갖고 있으셔야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거래에 관련해서는 이러한 2개월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애견 판매업자들은 어린 강아지들을 팔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키웠다고 올린 것을 사료값 날라가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더 흔히 보는 거죠. 애완견의 거래 기준인 60일을 채우지 못한 강아지들. 사료값을 아끼기 위한 욕심 때문에 강아지들은 목숨을 담보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60일이라는 기준을 삼은 거는 그때까지가 가장 병이 생기기 쉬운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그냥 뭐 이때쯤이 좋겠다가 아니라 이때는 어느 정도 애가 그 폐사율이 덜하고 죽지 않는다는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날짜를 정한 거기 때문에 결국 애견 경매장에서는 2개월도 안 된 강아지들이 팔려나가는 불법 거래가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애견 경매장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제작진은 경매장 안에서 직접 일해봤다는 한 남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막 긴장이 계속돼 버리네. 아까 오기 전까지도 계속 긴장. 오전에 뭐 애완견을 경매를 했다 그러면은 오후에는 대형견을 경매를 하는. 근데 보통 대형견들은 식용견으로 많이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애완견 같은 경우는 이제 코카 같은 경우가 코카스파니엘 그런 아이들이 좀 식용견으로 넘어가는데 개소주 그걸로 많이 이제 넘어가죠. 약 150m. 그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경기도의 한 애견 경매장.
싸고. 그런 거는 이제 유원지에서 한 마리씩 누가 시켜달라고 그러는데 잡아주고 보통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양 많은 거는 뭐 배정 없이 막 가져가시던데요. 그냥 제작진은 애완견들이 먹거리로 취급되는 현장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유리반장이나 집어넣으면 안 돼? 그 화스키도 가정이야. 있어. 여기 눈깔도 베르민도 있고 뭐 화스키 눈이 다 틀려. 다이아 백힌 것도 있고 못 때리는 게 화스키가 한꺼번에 더 따로 그러면? 더 싸지. 더 싸. 김치가 안 팔리니까. 근데 고기가 되게 보면 이것들은 안 좋아. 90%는 안 좋다고 봐. 뼈도 별로 안 좋지. 섞어서 잡아서 그냥 고기만 주면 우리 집에 섞어서 주는데 집 같은 거 할 때는 이런 거 잡아다 흔들 안 하고 그냥 갖다 막 배만 따고 똥만 빼 갖다 줘도 좋아하지. 건강 같은 거 막 크니까. 애견 경매장을 통해서 식육견으로 둔갑되는 개들은 어디서 오는 걸까? 점점 더 하시게 되면 암놈이건 순놈이건 떠나서 제 구실이 다 끝날 때까지 구실이 이제 다 했다 그러면은 다 한 개들은 이제 폐견 처리로 넘어가는 거죠. 암놈 같은 경우는 새끼를 어느 정도 다 빼고 새끼를 낳고 이제 한 나이 한 7살, 8살 좀 넘어서 그때 이제 얘네들은 폐견으로 처리가 되죠. 그럼 그 폐견으로 나온 것들은 결국 갈 때가 식용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다. 그쵸. 폐견이라 불리는 개들은 왜 식용으로 팔려야만 했을까요? 이런 게 나오질 말아야 되는데 어디다 버릴 데가 없는 거예요. 아, 저 애완견, 큰 애완견 드시는 거? 같이 골라냐. 버릴 데가 없어 그냥 끄구나. 그래서 또 이제 쌀 사서 내가 작업해서 이렇게 장사해도 되고 딱 이렇게 하는 분이에요. 근데 먹고 살려면 해야 돼. 누가 뭐라 해라 일이 닥친 대로 해야지 뭐 어떻게 먹고 살려면.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 또 개를 버릴 데가 없어서 경매를 통해 판다는 업자들. 공장에서는 키우다가 처리할 데가 없으니까 자꾸 와서 해달라고 그러는데 단시일 내에 하루아침에 이게 없앨 수는 없고 몰라서 그런 거를 전혀 의식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런 거를 팔지를 말아야 되는. 게다가 업자들이 내놓는 개들 중에는 유기견까지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얘가 어떻게 왔는지, 뭐 가정에서 길러져 있는 개인지 아니면 농장에서 길러지는 개인지 그런 거 이제 구별을 못하고 무조건 다 이제 경매를 붙여서 경매 낙찰 받으면 이제 그 샵에서 팔거나 아니면 이제 이제 식용견으로 넘어가거나 보통은 유기견 위주로 많이 데리고 오시는. 축산법상 개는 가축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하지만 가축의 식용을 명시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개는 제외된 상태. 어떠한 법적 제재도 간섭도 없다는 것. 불법과 합법을 떠나 무법 상태의 경매 현장인 셈입니다. 동물복무에서는요 이런 식용이나 비식용견에 대한 어떤 구분은 없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권한도 없거든요. 오래전부터 개는 항상 인간의 곁에 있었습니다. 동시에 고기로도 올려졌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사냥개는 전견으로, 집 지키는 개는 폐견으로,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개를 견이란 명칭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이와 다르게 먹기 위한 개의 경우 음식에 구장이란 이름을 붙이면서 개의 의미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애완견과 식육견의 구분이 없는 애견 경매장은 경기도에만 4군데에 이릅니다. 전국에 위치한 10여 개의 애견 경매장에선 반려동물로 살아온 개들을 죽음의 거래로 내몰고 있습니다. 경매가 끝날 쯤 제작진에게 포착된 한 마리의 개.
시베리안 허스키종으로 알려진 개가 거래가 됐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 봤습니다. 도착한 곳은 경기도 근교의 한 농장. 보신탕거리를 찾는다는 제작진의 말에 농장 안을 보여준 주인. 제작진은 그곳에서 경매장에서 판매된 개로 보이는 시베리안 허스키종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 20분이면 끝나요. 아무거나 그냥 골라. 고르면 기다려서 바로 해드려요. 그러면 개를 여기서 잡아서 주시는 거예요? 네. 완전 여러 뭐 허스키 뭐 세트 아, 그거 싸요? 비싸죠? 뭐 5천만 원도 살 다음 날 다시 찾은 농장. 애완견으로 보이는 개를 경매장에서 사간 농장 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 그 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장에서 개를 싣고 갔던 차를 발견했지만 정작 개를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지금 그냥 키우시는 개죠? 어쩐지 좀 다르더라. 제작진은 농장 주인에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저 개 농장이 요 주변에? 지금 저기 마이크 돌아가는 거 아니야? 하지만 카메라를 피하는 농장 주인. 그리고 애견 경매장에서 있었던 일을 묻자 전날과 전혀 다른 태도로 돌변합니다. 시베리안 허스키 비슷한 거 사가지 않았어요? 치매가 와서 그거 왜 사가지고? 치매가 와서 길 못한다는데 자꾸. 난 당신들이 방금 왔다 간 것도 몰라. 무조건 기억이 없다던 주인은 자신을 어디에서 봤냐며 슬며시 물어보는데요. 경매가 이거던데? 경매가 이거던데? 그 가서 물어봐야지. 알지도 못하는데 왜 나한테 물어봐? 사람한테 어디서 사왔잖아요, 사람한테. 나 기억 못하는데? 이상한 사람들이네? 급기야 취재진에게 다가가 따지기 시작한 농장주. 그럼 나는 막 만났나? 딴 데 들고 지금 왜 나한테 찍어? 나 숨기려면은 이 판사판 매운 거지 다 보여잡는 사람이요. 더 이상 건들지 마. 다 필요 없다 그랬잖아, 이씨. 정말로, 씨. 내가 이상을 할 때까지 뭐 선물품 다 갖고 와서 어째 이상을 하는 건데 자꾸 비건들 거야? 전날 애견 경매장에서 사들인 그 개에 대한 어떤 대답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애견 농장의 상황은 어떨까? 전문가 도움을 받아 한 농장 안의 개들의 상태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검사인데 혈 검사를 통해서 혹시 백혈구 수치 빈혈이 있는지 알 수 있고. 그거 완전 사람 하는 걸. 네, 똑같이 하고. 네. 혹시나 긴급으로 아픈 애가 있으면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네.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챙기겠습니다. 네. 네. 서울 근교 외진 곳에 위치한 애견 농장. 이곳에서 키워지고 있는 수십 마리의 개들. 개가 길러지고 있는 좁은 우리 밖에는 배설물이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개들은 불결한 위생 상태로 방치된 채 갇혀 있었습니다. 즉석에서 개를 팔거나 도축할 수 있다는 애견 농장. 수의사 동행하에 간단한 검사와 전체적인 농장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개들 중 2마리는
돈을 주고서라도 개를 구조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건강 상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요 데려갈게요. 여기다 넣어서 가져갈 거예요. 여기서 넣어. 우리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는 개들. 개들이 본 세상은 어떤 모습이기에 두려움 가득 찬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걸까요? 개 농장을 같이 함께 보셨는데요. 개들 상태가 전반적으로 어떤가요? 전반적으로 이제 밀집 사육이다 보니까 조그만 케이지 안에 이제 평생 동안 애들이 이 속에서만 자라다 보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유기견 같아 보이는 개들도 있던가요? 지금 얘 같은 경우도요. 네. 치아가 깨끗하고 지금 애기 상태가 눈도 그렇고 상태가 나쁘지 않거든요. 얘만 네. 하더라도 지금 유기견이 아닌가 의심이 많이 되고요. 그러니까 원래 애완견으로 키워지다가 네. 버려진 개 같다는 예. 말씀이시죠? 네. 저희가 그럼 이 푸들하고 네. 이 개를 이제 병원에서 데리고 가가지고 네. 한번 또 전체적으로 질환이라든지 상태 같은 걸 좀 같이 모든 한번 검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날 밤 바로 동물병원으로 이동한 제작진. 얘는 엑스레이상으로 봤을 때 약간 심장 오른쪽 부분이 약간 불룩하게 나왔는데 이런 경우는 심장 사상충인 경우가 있거든요. 심장 사상충은 폐에 물이 차 결국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질병. 이 강아지들은 누구의 잘못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애견 사각지대 속에 버려진 개들을 위한 보금자리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유기견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는 박운선 소장. 애견 농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버려지거나 안락사되는 개들을 수없이 봐왔다고 합니다. 생산 능력이 떨어졌다고 폐기시킨다 그래서 폐견이라 그래요. 이제 그런 아이들 갖다 이제 뭐 경매장이나 또 아니면 뭐 이제 가지 말아야 될 때 그런 데로 보내는 그런 그 시기가 와서 못 보내게 하고 이제 저희가 구조해갖고 온 거죠. 데리고 온 거지.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며 묵묵히 말하는 박운선 소장. 그는 개들이 보호소에 처음 왔을 당시 참혹했던 상황을 기억합니다. 또한 사람들의 욕심 대신 하나의 생명과 행복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습니다. 번식농장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빠져나오는 애들이 자궁축농증 걸려갖고 빠져나오는 애들이 많아요. 자궁에 이제 뭐 물차고 건종이 생겨가지고 생식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 빼내려는 거 중간에서 이제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이제 질병이 많죠. 동물로 보지 말고 생명으로 봐달라는 거죠. 가족으로 봐달라는 소리까지는 안 해요. 어떤 동물이든 간에 그 동물의 생명을 진정한 생명으로 봐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한테는 소홀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